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 음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단어라든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단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어 음절을 끝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예요. 음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 하나, 그리고 슈바와 음절의 관계, 그 다음 사계시와 음절의 관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슈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음절과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겟이라고 하는 것이 점인데, 점과 관련해서도 우리 지난 이전 영상에서 그 베가드 케파트라고 하는 자음을 언급하면서 그 자음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른 점과의 음절과의 관계를 지금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마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이든 우리 그 영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든 다 음절을 구분을 하여서 정확하게 발음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을 제가 이렇게 쓰면 여기 음절이 몇 개냐라고 했었을 때 네 개죠. 대한민국, 이렇게 네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음절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음절을 구분해서 그 음절에 기반하여 발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외국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게 대한민국에서 대 끊고 한 끊고 민 끊고 그 다음에 국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음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이거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대 밑에다가 다음 음절에 있는 히읗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히읗을 대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의 음절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음절을 나눌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히브리어 본문을,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절은 단어의 의미라든지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 구절에 어떠한 의미론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읽느냐의 여부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음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요. 이게 음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자음 하나로도 안 되고 모음 하나로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음절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음절이라고 그러고 열린 음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니까 그 모음이 단모음이든 장모음이든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리가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이 되는 음절도 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음절이라고 그러냐면 폐음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거는 음절은 소리 단위이다. 그러니까 소리 마디이다.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소리 마디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개음절,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폐음절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4개의 단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개 놓여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음절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절이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음절수는 기본적으로 모음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면 따하고 바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따는 어떻게 될까요? 자음이죠. 따, 자음, 달렛, 그리고 카메츠, 모음. 그죠?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절이에요? 개음절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음절. 그죠? 자, 여기 바르는 어떻게 돼요? 바르는 자음, 자음, 모음, 자음. 그렇죠?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음절? 폐음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따, 달렉, 카메츠, 베이트 이렇게 만약에 음절을 자르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렇게 음절을 끊어도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달렛, 자음, 모음, 자음으로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음절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카메차하고 뭐만 남아요? 카메츠하고 레이시만 남게 되죠. 근데 이 카메츠가 모음이잖아요. 자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음절로 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카메츠하고 이 레이시는 하나의 음절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베이트하고 같이 구성해야지 비로소 음절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폐음절이든 개음절이든. 그래서 여기서 음절 따바르의 음절을 나눌 때 자음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음, 모음. 그래서 요거는 개음절.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요거를 폐음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따. 여기 이제 따죠. 따, 바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따, 바르. 이렇게 읽어야 된다. 따, 아르.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음절 구분은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절 구분은 읽는 것과 상관이 있다. 정확하게 읽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단어나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자, 요거 음절 어떻게 나눠지냐? 몇 개의 음절로 나눠지냐? 2개의 음절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음, 모음. 여기에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개음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다른 음절을 보게 되면 여기 라멧, 홀렘바브, 모음. 그 다음에 맴. 이건 뭐예요? 자음이죠.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무슨 음절? 폐음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음, 신, 그 다음에 카메츠, 라멧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음절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음절을 보면 옴 이렇게 되죠. 옴 하면 모음하고 자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절을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절을 구분한 것은 잘못 구분한 것이다.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자음, 모음.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자음, 모음.
그죠?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요거는 개음절, 요거는 폐음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 보아스라죠. 자, 요건 몇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몇 개 음절? 2개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게 이제 자음이죠. 자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홀렘, 모음이 있죠. 위치는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지만 저게 모음이죠. 그래서 무슨 음절? 개음절. 개음절이다 이거예요. 개음절. 요 홀렘은 장모음일까요? 단모음일까요? 장모음이죠. 장모음은 어떤 세 개의 기본 세 개의 장모음이 있죠. 카메츠, 그 다음에 째레, 그 다음에 홀렘 이렇게 세 개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자음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홀렘은 자음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다. 여기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죠. 자, 이렇게 자음, 모음, 그래서 요게 음절이 어떤 음절? 개음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인, 파타, 그 다음에 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어떻게 될까요?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자음. 그렇게 해서 요거 어떤 음절? 폐음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음절수를 나누는 것이고 그 음절이 개음절이냐 폐음절이냐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까지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요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요거 몇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요렇게 나눌까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세 개의 음절? No,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이제 그 내용에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생긴 거 슈바라고 그런다. 슈바. 그죠? 요 슈바라고 그랬어요. 뭐 쉐와라고도 하고 뭐 이 부르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우리 이제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슈바라고 이제 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슈바가 두 종류가 모음 역할을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리가 나는 슈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는 슈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음절수가 바뀌게 돼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음절수가 몇 개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슈바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무성 슈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세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요 슈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절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읽고 싶다. 그럼 이거 음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절은 두 종류다. 개음절과 폐음절. 개음절은 자음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거고 폐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슈바와 음절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자음 밑에 붙어 있는 요 땡땡, 자음 밑에 붙어 있는 요 신호등처럼 생겨 있는 요 땡땡이 뭐냐? 이 이름이 뭐라 한다 했어요? 슈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슈바가 일종의 이제 모음인데 뭐 반모음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음이 어떤 때는 소리가 나고 어떤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슈바를 유성 슈바, 소리가 나지 않는 슈바를 무성 슈바라고 하는 거예요. 유성 슈바의 경우에는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에라고 내면 되는 거예요. 에. 어와 에 사이에
어와 에 사이에 어중간한 발음이지만 그냥 에로 통일해서 읽으면 된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언제 유성쉐바냐? 제가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했고 그 외에는 다 무성슈바라고 읽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어 시작할 때 이 슈바가 놓여 있을 경우, 단어 시작할 때 그 슈바가 놓여 있을 경우는 그거는 유성슈바다. 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단어 첫 번째도 그렇거니와 음절이 시작할 때 요 슈바가 놓여 있을 경우에는 음절이 이제 뭐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음절이 세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음절이 그 시작될 때 요거 슈바가 나오면 그것도 유성 슈바예요. 두 번째는 장모음 뒤에 슈바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유성 슈바다. 그리고 슈바가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올 때 두 번째 있는 슈바는 유성 슈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에 근거해서 음절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자, 빼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빼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가 시작되는 위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슈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유성 슈바예요? 무성 슈바예요? 유성 슈바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음이 되는, 소리가 나는 모음이죠.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이 되는 거죠. 자음 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음절? 개음절. 그 다음에 레이시하고 카메츠 요것도 자음하고 뭐예요? 자음 모음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개음절.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카는 자음 모음 자음이죠.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음절인데 무슨 음절? 폐음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요 빼라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빼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단어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는 유성 슈바라고 하는 것. 자, 요 두 번째 단어 미슈페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거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음절을 나눌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죠. 자, 요 슈바가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나왔을 경우 두 번째 슈바는 유성 슈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무성 슈바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슈바? 유성 슈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성 슈바? 무성 슈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성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미하고 그 다음에 디 이어서 자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자음 모음 자음이 되겠죠. 자음 시렉 모음 그 다음에 신 자음. 그럼 이거 무슨 음절? 폐음절. 그죠? 미시가 되는 거죠. 미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 밑에 있는 이 슈바를 유성쉐바로 만약에 읽게 되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미쉐로 읽게 되겠죠. 미쉐. 그러나 그 유성쉐바가 그 슈바가 무성 슈바이기 때문에 소리 읽어서는 안 되는 슈바예요. 그래서 미시가 되는 거죠. 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유성쉐바니까 페이 밑에 이거 슈바는 유성 슈바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에 발음을 내서 읽어야 되죠. 그러면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음 모음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하나 끊어주는 거예요. 자음 모음. 그죠? 그럼 요건 무슨 음절? 요거는 개음절. 그죠? 테이 이렇게 되죠. 테이. 요거는 젤의 요드는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합니다. 젤의 요드는. 그래서 요거는 모음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돼서 자음하고 모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음, 모음. 그래서 이게 무슨 음절? 개음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나요? 예. 자, 요거는 세 번째 단어는 하멜라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멜라켐. 자, 요 단어 어떻게 음절을 나눌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이제 첫 인상을 보게 되면 하멜라킴, 하멜라킴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무슨 슈바예요? 유성 슈바예요. 유성 슈바. 맞죠? 유성 슈바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음, 여기는 자음 모음. 그죠? 자음 모음. 요게 정관사이기 때문에 이 헤이가 정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중복점이 붙어 있어요. 중복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정관사를 배우게 될 때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여하튼 음절을 나누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슈바는 무슨 슈바? 유성 슈바죠. 왜 유성 슈바예요? 음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음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느냐? 여기가 이 매가 이 점이 여기 있잖아요. 중복점이라고 그랬어요. 중복점. 이거는 뭐냐면 맴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묶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맴이 슈바하고 같이 붙어서 하나의 음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바가 유성 슈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멧 자음 카메츠 모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 개음절. 그 다음에 카프 실행요드. 카프는 자음, 실행요드는 하나의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 그 다음에 여기는 자음,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음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조금씩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몇 음절로 여러분들을 나누겠습니까? 요거 음절은 어떻게 나눌까요? 3개 음절로 나누게 됩니다. 2개 음절일까요? 3개 음절일까요? 네, 3개의 음절로 나누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슈바가 무슨 슈바냐 하는 거죠. 요 슈바는 무슨 슈바? 유성 슈바. 왜? 여기 장모음 뒤에 나왔기 때문에. 홀렘은 장모음이라 그랬잖아요. 카메츠, 젤레, 홀렘. 요 3개는 장모음이다. 장모음 뒤에 슈바가 나면 그거는 유성 슈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는 유성 슈바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태라고 해야 돼. 태. 그죠? 그러면 코, 태, 빔 이렇게 읽는 거죠. 코, 한음절, 자음모음, 개음절이죠. 그 다음에 태, 자음모음, 그런 개음절이죠. 코, 태, 빔, 자음, 모음, 자음. 이거는 이제 폐음절이 되는 거죠. 폐음절. 그죠? 자, 그래서 요 단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트빔으로 읽으면 잘못 읽은 거죠. 그죠? 코트빔으로 읽으면 잘못 읽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거는 유성쉐바기 때문에. 왜 유성쉐바예요? 장모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 단어 한번 볼까요? 파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르오라고 하는 단어. 요 슈바, 무슨 슈바예요? 무슨 슈바일까요? 유성 슈바예요? 무성 슈바예요? 유성 슈바예요? 아니죠. 무성 슈바죠. 무성 슈바. 왜 무성 슈바예요? 앞에 무슨 모음이 나와요? 단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죠. 유성 슈바일 경우는 앞에 장모음이 나올 때만이라 그랬죠. 앞에 장모음이 나오면 그 뒤에 요 슈바는 유성 슈바다. 그러나 단모음이 나왔잖아요. 파타. 단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슈바는 무슨 슈바? 무성 슈바. 소리가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음절? 폐음절. 그렇게 됐죠? 요거는 뭐예요? 자음, 홀렘, 모음, 그 다음에 헤이.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슈바가 무슨 슈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음절을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미슈퍼테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카, 타, 테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맞는 읽음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음절을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를 이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게 될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칼 완료 2인칭 여성 단수 이제 이 전미사인데, 여기 트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카 한 음절 자음 모음, 그 다음에 탑, 여기 타브 있죠? 타인데 여기 슈바가 있잖아요. 요 슈바는 무슨 슈바예요? 일단 여기 동사, 여기 전미사, 요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단모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무슨 슈바? 단모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무슨 슈바? 무송 슈바. 그죠? 그럼 어떻게 읽어요? 카탑 이렇게 읽어야죠. 카탑배로 읽으면 틀리게 읽는 거죠. 왜요?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건 무송 슈바다. 그죠? 그러면 카타배로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카탑 이렇게 읽어야 돼요. 카탑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한 음절인 거예요. 요게 한 음절.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뒤에 트가 나와 있습니다. 트는 요거는 이제 칼 완료 2인칭 여성 단수 전미사예요. 그래서 요 트는 무슨 트냐? 무송 슈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카타 매트 이렇게 읽으면 틀린 거고, 이 둘 다 요거 다 둘 다 무슨 슈바? 무송 슈바입니다. 카타브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요건 몇 개의 음절일까요? 몇 개의 음절? 몇 개의 음절이요? 하나의 음절이죠. 샤트. 슈바가 맨 뒤에 나오게 되면 요거는 무송 슈바다. 무송 슈바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자음, 모음, 자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음절이지만 폐음절. 그죠? 요게 바크는 어떨까요? 바크. 요게 이제 슈바가 있잖아요. 이거 유성 슈바예요, 무성 슈바예요. 슈바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무성 슈바다. 그러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소리와 관련해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요거는 음절이 하나의 음절은 하나이지만 대음절이 아니라 폐음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슈바가 음절을 결정하는 데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게시와 음절입니다. 이 다게시와 음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다게시라고 하는 것은 자음에 들어가는 요 점을 말합니다. 요 점. 근데 점이 두 종류예요. 다게시가 그러니까 두 종류죠. 하나는 경강점이고 하나는 중복점입니다. 경강점이고 하나는 무슨 점? 중복점이다. 이거 중복점. 경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그 영상에서 베가드케 파트 여기 나와 있는 요 자음들에게 자음들이 단어가 시작될 때 붙게 되는 이 점을 경강점이라고 그랬죠. 이 경강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소리를 되게 내게끔 하는 신호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냥 배로 읽지 않고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베이트라고 읽지 않고 베이트, 이거 B가 되는 거예요. B. 그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서 이 경강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만약에 이 내용들을 베가드케 파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앞에 베가드케 파트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게시와 중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앞에서는 경강점이라고 해서 그 경강점에 붙어 있으면 소리를 대게 나는 건데, 중복점은 뭐냐? 이 중복점은 자음 문자의 중복을 알려줍니다. 자음 문자의 중복. 이건 뭘 말하냐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매임이 두 개 있다. 연달아서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거다가 맴을 하나 쓰고 점을 하나 쓰는 거예요. 점을 하나, 요 다게시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 요건 뭘 암시하냐면 요 맴이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커프에 점이 있는 거예요. 점이. 그러면 요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커프가 두 개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라멧에 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뭘 암시하는 거예요? 라멧이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후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카, 뭐 스태튜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뭐 규례 같은 규례 정도.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요거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 점은 무슨 점이에요?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아니잖아요.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아닌데 여기 점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럼 요거는 무슨 점? 중복점. 아시겠죠? 중복점인 거예요. 왜 그러면 중복점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커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요 코프 두 개가 이렇게 점 하나를 찍으면서 그 하나로 줄어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음절을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훅, 그다음에 카, 훅, 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음절인 거죠. 두 개의 음절. 요건 폐음절, 요것도 폐음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카메차하고 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모음을 공부할 때 이제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하는 힘들 것 같아서 일부 모음들은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생략을 하긴 했지만 여튼간에 요가 카메차 해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렇게 후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코프 안에 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코프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저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바샤. 자, 이건 몇 개의 음절로 나눌까요? 몇 개의 음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야바샤 이렇게 세 개의 음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베이트 이 두 개를 하나로 줄이면서 여기에 중복점을 붙여 넣은 거예요. 중복점. 그래서 원래는 바샤가 되는 거죠. 바샤. 그런데 이제 이걸 중복점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나만 발음하는 거예요. 야바샤. 자, 우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야. 이거 어떻게 음절을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세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요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베가드, 케파트, 자음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요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요드는 무슨 요드? 중복점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래는 어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 그 다음에 리, 그 다음 야. 원래는 이랬던 거죠. 근데 요도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음절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요 단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거 어떻게 나눌까요? 요거 자음하고 모음. 그죠? 시작되는, 슈바는 단어의 시작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유성 슈바. 그러니까 한 음절, 자음, 모음, 한 음절. 페이하고 히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음절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 다음에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원래는 어떤 거였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라멧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필라 이제 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절이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음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음절이다? 세 개의 음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음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음절과 관련된 내용.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마디예요. 그래서 요 음절에 대한 그 분석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 이제 히브리어 이제 그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이걸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절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마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는 개음절, 어떤 경우는 폐음절이다. 개음절은 자음하고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폐음절은 자음하고 모음하고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 그와 같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슈바는 음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유성 슈바하고 무성 슈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성 슈바일 경우에는 그거 슈바 계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경강점이라는 거 있고 중복점. 오늘은 중복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중복점이에요? 자음 두 개를 다 쓰지 않냐고 하나로 쓴 다음 그 안에다가 점을 찍으면 그게 중복점이에요. 그죠? 중복점.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나눌 때는 그 중복점이 들어가 있는 그 자음을 두 개로 나눠서 음절을 나누고, 그죠? 음절을 나눈 다음에 읽을 때는 한 번만 이렇게 발음해서 읽는 거예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도 후카라고 읽으면 돼요. 후카. 훅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후카. 그 다음에 요 단어도 야바샤라고 읽어야 돼요. 야바샤. 잠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야바샤라고 있습니다. 얍바샤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야 이렇게 우리야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테필라 이렇게 읽습니다. 테필라. 테필라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필라. 그러나 자음이 두 개가 있어서 폐음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